몇 해 전 미국의 상원에는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하는 조진해라는 연이 나타나 그것은 북에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장황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진해입니다. 말도 많고 뒷소리도 많고 문제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탈북자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정말 주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채찍질하면서 제 자아를 내려놓고 살려고 노력하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제 스토리가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저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좀 어떻게 보면 저를 화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막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고 막 울고 싶고 막 사실 이런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영상을 보게 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이 영상을 많이 볼 분이 뉴욕에 있는 마영애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도 전도사로 졸업을 했고 또 선교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사 자격증을 받고 이제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준 그런 선교사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유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될 거라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탈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나 한국은 연세가 많으면 존중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존중어를 쓰기는 좀 그렇고 또 둘째로 미국식으로 그냥 이름을 호상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영희 씨가 이 영상을 볼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많은 탈북자분들이 보고 있을 것도 같고 또 탈북자 문제에 관심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탈북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추방될 것이고 탈북자가 아니었으면 미국에 올 수도 없었겠죠. 마영애 씨나 또 그 다른 탈북자분들의 주장처럼 제가 탈북자인 거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미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스파이입니다. 미국의 스파이. 그러면 미국은 그러니까 21살짜리 스파이를 미국에 받아들인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12년을 미국에서 살아왔잖아요. 미국에서 12년을 산 탈북자가 이런 탈북자가 미국 정부도 알아내지 못할 만한 스파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논할 것도 없는 게 처음에 이제 그 마영애 씨가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좀 찾아볼게요. 네, 저기 마영애 씨가 2011년도부터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언제였냐면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탈북자 13명이 이제 예술인들이 마영애 씨의 초청을 받고 미국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려 왔었죠. 그래서 평양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제 횡단을 하면서 교회마다 스케줄을 마영애 씨가 전화해서 잡으면 이분들이 같이 가서 음악회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마영애 씨가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다 싫다고 마영애 씨 하는 일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 인권을 알리고 김정일의 악랄한 거를 알리고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영애 씨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도 북한 인권을 위해 외치고 이제 음악회를 이제 하느라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 탈북자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친척이었어요. 한 7촌 8촌 되는 고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고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알아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북한 무산군에서 선전대원으로 이제 음악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노래를 이제 독창을 하고 이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면서 그 고모는 저희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가 그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이분이 사신 고향이 저희 집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셋째 막내였을 때 무산군 농급이라는 이제 시장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살 반 될 때 저희 오빠가 두만강이니까 성천강이라는 거는 무산 광산에도 석돌을 이제 시천에서 버리는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강이 이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그 물을 건너가다가 사고로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이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지금 현재 마영예 씨의 사돈이죠. 외동아들인 아들의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의 어머니가 저희 마을 이제 한 앞뒷집 이제 이렇게 가까운 마을을 이제 뒷집인가 살았다고 해요. 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분 얼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 집에 있는 아들이 저희 오빠보다 1살 어린지 이상인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오빠랑 이렇게 절친이었대요. 그래서 아침에 눈만 떨어지면 둘이 만나서 놀다가 저녁에 진짜 잘 때 돼야 집에 올 정도로 그 집 오빠랑 저희 오빠랑 그렇게 가까웠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가깝게 놀다가 그날 물에 빠져서 오빠가 죽는 모습을 그 집 아들이 본 거죠. 근데 13살 되는 형님이 되는 사람이 너희들이 정국이가 빠져 죽은 거를 만약 누구한테 발설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 오빠도 다른 애들도 무서워서 그거를 알리지 않은 거죠. 근데 밤 12시까지 저희는 오빠를 찾아다니다가 안 돼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갔대요. 왜냐면 저희 오빠랑 딱 친구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보면서 그랬대요. 너 우리 아들 정국이하고 친구지 않니? 정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철이 없잖아요. 5살, 6살이면.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정국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놀라는 그 상황에 그 집 아버지도 너무 당황하니까 일어나면서 애를 따귀를 사정없이 때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니 애를 때리지 말라고 사실을 알아야 우리도 찾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개야 어떻게 된 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낮에 그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무산광산 노동자 이제 해착기 운전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착기인가? 하여튼 그 기계를 돌을 마수는 기계를 다루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산광산에서는 기계 수리도 잘하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그 아들이 사고를 맡았다는 소리를 듣고 직장 전체가 다 다시 밤에 찾아와서 뭐 이제 우둥불이라고 아시죠? 나무 막대기에다가 천을 감아가지고 휘발유 묻혀가지고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천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뒤지면서 전체 마을 다 나와서 뒤졌다고 해요. 근데 북한이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북한은 이멀전시 때 부를 수 있는 소방차나 경찰차 이런 게 없잖아요. 지방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마을 전체가 나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막 오빠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얻고 이제 성천강 옆에 앉아서 정국아 울면서 이제 소리치고 오빠를 찾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울다가 이제 계속해서 기절하고 저희 아버지도 찾다가 막 기절하고 그랬대요. 왜냐면 저희 큰언니 조성수, 그다음 저희 오빠 조정국, 제가 조성이 해서 3명밖에 그 당시 없었고 오빠가 아들이 유일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가정한테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그랬는데 찾다가 결국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마취제 같은 무슨 주사를 놔서 정신을 잃게 하고 오빠 시체를 찾았다고 할머니한테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북한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자식이 죽은 모습을 부모한테 보여주지를 않는데요. 보여주면 나쁘다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서 옷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빠를 씻기고 옷을 입혀서 여우산이라는 어느 곳에다 파묻었다. 라는 것만 이제 저희 가족한테 알려주고 오빠 무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무산군에서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집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선전대원으로 독창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저희 집에 진짜 어떻게 지내고 어떤지를 무산군 사람들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문만 열리면 오빠가 들어오는 것 같은 환상을 자꾸 보고 너무 힘들어서 자식 잃은 슬픔은 참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남산 덕어지라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집에서보다 산을 타고 이렇게 좀 올라가서 높게 된 지대에다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무산에.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살면서 제가 어릴 때지만 기억이 나요. 유치원을 갈 때는 남산떡어지 오지구라고 해가지고 되게 높거든요.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살얼음이 이렇게 살짝 지면 그 내려오는 그 가파라운데 다리가 짧은데 그걸 건너지 못해가지고 미끌면 그냥 떨어져 죽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걸어 내려가고 유치원을 가고 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살다가 저희가 이제 그 미공급이 되면서 삼봉이라는 곳을 또 이사도 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떼죽음이 되고 굶어 죽고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이제 노력 영웅이라고 하는 이제 큰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심심산골에 무산광산 노동자들의 나무를 이제 해결해주는 화목지 책임자로 임명을 받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삶을 살고 계속 이사를 가고 시골까지가 살게 되다 보니까 친인척들하고 거의 만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살았으면 서로 식량 구입하려도 오고 이러면서 갈 텐데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죠. 아무튼 서론을 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고모님이 저희 어머니는 가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저희 오빠를 낳아서 어머니가 둘째를 업고 다니는 모습까지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고모는 저희 어머니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음악하러 왔는데 마영애 씨 도움으로 그래서 살고 이제 음악회를 하고 막 이러다가 지나가다 봤는데 형님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오빠 와이프를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형님 같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영애 씨는 아마 좋은 마음으로 그 당시는 왔겠죠. 근데 막 마영애 씨가 저희 이제 어머니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저는 그때 식당에서 이제 외출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멀어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밤 12시 정도 돼야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달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없었죠. 제가 혼자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영애 씨가 집에 딱 들어와서 저기 뭐지 성희 어머니 이제 사돈을 고모를 애들 고모를 찾았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그 마영애 씨가 이거에 대해서 섭섭해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 시작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그 당시 생각은 이러셨대요. 저희 고모랑 사돈을 진짜 결혼식 때 보고 둘째 나서 업고 다닐 때 한 번 보고 그런 고모를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고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둘째로는 마영애 씨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한국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영애 씨가 마음적으로 싫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자체가 평생을 누구하고 막 아각거리면서 이렇게 싸워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마영애 씨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기 싫어서 그냥 상대를 안 하고 그냥 멀리 하고 그래 여자들이 원래 말하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밀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마영애 씨가 나타났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또 원래 그러신데다가 그러니까 마영애 씨가 고모 찾았다고 하니까 어머니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그러다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고모가 있냐. 고모가 얘네 고모 굶어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마영애 씨가 고모 찾았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고모를 찾았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막 좋아할 줄 알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너무 냉대를 했던 거예요, 본인을. 그리고 마영애 씨는 화가 난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마 너 고모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인가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울가 있는 쪽으로 공원으로 해서 이제 산책을 나가셨대요. 운동하느라.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면서 눈에 익다 이러면서 가는데 형님의 나 모르겠어 하면서 말을 막 북한 사투리를 써가면서 막 어머니한테 매달려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기 그랬대요. 이제 저희 어머니 반응이 항상 그래. 누기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고모가 네 어느 쑥이 이러면서 저희 고모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무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아는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만 계속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확 보면 누구 이렇게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이렇게 대상하다 보면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친척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모를 어릴 때 결혼 금방 해서 정신없을 때 한두 번 본 거를 그렇게 확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 조문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할머니 신복 이러면서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름 쫙 해서 다 알더래요. 가게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서 들었던 모든 사연을 고모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모가 맞구나. 그리고 생각을 더듬어 보다니까 애아빠가 그때 제일 불쌍하고 마음에 제일 이제 아픈 동생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촌 동생은 그 동생이구나. 이렇게 돼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에서 북한 땅, 한국 땅, 미국 땅에서 혈육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손을 쥐고 막 이렇게 막 그랬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모하고 막 얘기를 하고 나서 후에 이제 마영애 씨한테 그 얘기를 고모가 가서 했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퍼를 풀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맞더라. 그리고 그 후에 애를 몇 명이나 더 낳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 오빠를 낳았을 때까지만 고모가 알고 있고 저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동생 그레이스, 그 다음에 그 굶어 죽은 우리 국철이 동생, 그 다음 막내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은 국범이 동생에서 밑으로 4명이 더 태어난 거는 고모가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다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마영애 씨는 어머니와 저희 고모가 만나기 전에 있은 일, 전에는 고모가 그랬대요. 나는 저런 애들이 있는 거를 못 봤다고. 오래도록 못 봤으니까 애들 몇 명을 낳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건 사실인 거죠. 거짓말한 게 아니죠. 근데 마영애 씨 성격이, 마영애 씨한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마영애 씨가 진짜 완전 날조된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실에서 앞뒤 자르고 본인이 알고 싶은 그 팩트만 뽑아서 그것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래 말하기가 좋아하고 저도 그렇지만 얘기를 할 때 사실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잘 내 같았으면 그랬어요. 고모를 찾아주려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 저 여자 이상해. 뭐 캥기는 게 있나 봐. 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마영애 씨는 자, 고모는 애들을 없었던 애들이라고 하니까 쟤는 조선족일 거야. 응? 엄마는 고모를 모른다고 하고 만나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말이 났어요. 이거는 마영애 씨가 직접 한 얘기고 다른 사람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예요. 자, 말을 와전해서 앞뒤 어머니가 처음에는 마영애 씨 말하는 말을 부인을 했고, 왜? 저희 친고모는 해령시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 사촌 언니가 있는데 사촌 언니가 중국에 갔다가 잡혀 나오면서 감옥 갔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친고모 가족은 다 풍비박산이 나서 없거든요. 그런데 고모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고모가 죽었는데 무슨 얘기 하냐라고 부정을 한 거고, 마영애 씨는 그러고 돌아가서 고모하고 얘기를 하다가 후에 고모가 저희 어머니와 만난 그 사실을 다시 설명을 하니까 마영애 씨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된 거냐 했으면 됐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모랑 저희 어머니가 만나서 이렇게 화해를 했단다. 이 부분은 접고, 고모가 처음에 저런 애들 나는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한 그 부분만 딱 짚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부인을 하는 거 봐서는 뭔가 무서운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된 거예요. 자, 떡은 갈수록 떼고 말은 갈수록 붙인다고 했습니다. 첫째, 마영애 씨가 어떻게 말을 시작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나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수많은 탈북자들, 수많은 한국분들을 통해서 말이 전해졌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린 얘기만 할게요. 자, 마영애 씨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진의 어머니가 겁이 나하면서 조진애에 대해서 숨기려 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한송화 씨가 중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자한테 애가 있었고, 그 남자하고 헤어지면서 그 애를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 돈을 왕창 그 남자한테서 받고 조진애를 미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했다. 라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홍길동입니까? 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돈을 왕창 주고 어머니라고 해서 데리고 어머니 따라 들어와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이 됩니까? 북한에서 살거나 중국에서는 우리가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신문사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정부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말의 말로 이전이 돼서 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법치국가고 미국이나 한국은 언론이 살아있잖아요.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한지 국회의원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상한 문자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자들한테 찍혀서 공개되는 상황. 핸드폰이 해킹돼서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추측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면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워낙 어지러워서 문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지금 뒤집어지냐 마냐 하는 상황 때문에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돼 이런 말밖에 지금 없는데 탈북자 한 명이 가명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들 누가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상황. 그냥 그랬대. 탈북자들끼리 싸웠대. 저것들이 굶어 죽는다고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살려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저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날 거예요. 탈북자 망신 우리 절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영애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영애 씨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는 조진애가 조선족이라고 한 말이 없고 다 탈북자들이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다른 탈북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 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마영애 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탈북자가 그런 주장을 먼저 했고 그 사람이 마영애 씨한테 연락이 와서 나 이랬는데 조진애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신빙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마영애 씨 말이.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마영애 씨 딸과 그러니까 아들하고 결혼을 한 며느리, 저도 잘 알죠?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애기 지금 셋 낳고 재밌게 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고 싶고. 자, 아드님 이름도 얘기를 안 할게요. 자, 마영애 씨가 나이 일이니까 자식들까지 옆에 사람들까지 패기칠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열심히 사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아 누나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참 신기하게 또 이렇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저랑 1살 차이예요. 저보다 1살 어려요. 근데 이 아들하고 같이 사는 그 여자를 처음에 둘이 만나서 연애할 때부터 같이 방에서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에 그 사건까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마영애 씨가 저를 집에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제가 봤고 근데 그 마영애 씨 며느리의 어머니가 저희 마을 뒷집 아줌마였고 그 아줌마의 아들이 저희 오빠의 딱 친구였고 저희 오빠 죽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고 또 그다음 둘째로 큰 사건이 있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영애 씨가 하나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탈북자 대표가 수잔 솔티의 초청으로 자유북한 주간에 증언하러 국회에 왔었죠. 저랑 같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증언이 끝나고 저녁에 행사 다 끝난 다음에 마영애 씨가 그 사람 잡아당기 끊고 막 교회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이 아니 탈북자를 위해서 우리가 언론을 지금 불러놓고 탈북자 구출하자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는 마당에 탈북자들이 이런 개판 싸움을 하는 게 이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가버렸어요. 슈잔도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why she do that 라고 나갔어요. 탈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영애 쓰러졌기 때문에 팔 딱 주물러주고 저도 막 옆에서 막 거들었어요. 어떻게 하나 살리려고. 저희 어머니도 옆에서 막 코 밑에 눌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90만인가요? 그거를 이제 얻어다가 먹이느라고 마영애 씨 입에다 막 넣었어요. 왜냐면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져서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옆에서 살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는 여자가 무산에 우리 옆집인가 뒷집인가 있었던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보고 저게 성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너무 정신없어. 마영애 씨가 쓰러지고 죽는가 사는가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 뭐 포옹하고 옆집 아줌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다고 거기서도 왔네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그러면 마영애 씨 사돈이에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그 옆에 한 분이 더 같이 기자회견을 참가를 했어요. 이분은 누구냐?
이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탈북자분이고 상처도 많고 어렵게 지내시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중국 도문변방 구류심사소에 갇혀 있을 때 이분도 그 감옥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6개월 정도는 감옥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다가 이분이 먼저 북송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북송이 안 됐어요. 이분은 기자회견할 때 그랬어요. 나는 조진해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 보지 못했다라는 이제 단어들을 쓰셨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왜? 또 저도 거짓말 한 적이 없잖아요. 미국 처음 와서 백악관 앞에서 국회 앞에서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할 때부터 북한 인권을 위해서 다니면서 싸우면서 백악관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국회에서 유엔에서 제가 모든 얘기를 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1년 3개월 감옥 생활을 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길 감옥으로 가지를 못했고 또 동생이 어리기 때문에 북한에 그냥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면서 동생을 북송 못 시키게 했다. 그래서 동생 보호자로 인해서 도문변방 구류심사소 탈북자를 전체를 다 갖다 놓는 그 구류심사소에서 1년 3개월 재판받으면서 형을 끝나는 시간까지 있다가 북송이 됐다라고 저는 미국에 들어와서부터 그 증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도 내가 6개월을 더문에서 있다가 북송이 됐는데 그때까지 조진해는 그냥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마영애 씨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기자회견을 했냐,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추리 판단이에요. 자, 마영애 씨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하시고 탈북자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손인식 목사님, LA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면서 바로 탈북자 인권을 위해서 외치고 북한 탈북자들을 엄청 많이 정착시키고 도와주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셔서 저도 그분 때문에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몇 번을 초청을 해서 3,000명이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저한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미팅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됐고, 목사님들이 탈북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탈북자 구출하는 데 정착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항상 저를 초청을 하셨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필그림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6년 동안을. 버지니아에 있는 필그림 교회 손형식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 목사님은 교회 키를 저한테 주셔서 새벽 2시, 3시도 기도하다가 울고 싶으면 교회 가서 혼자 엉엉 울다가도 오고, 또 탈북자들을 이제 구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시간을 내줘가지고 교회 정심을 만들어서 5불, 10불씩 성도님들에게 예배 끝나고 팔게끔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밥 만들어서 팔고 만두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날이나 다른 이런 한국인들의 행사에 이제 음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제 주방이 없으니까 집에 주방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방을 내줘서 제가 아무 때 나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팔러 나가고 하는 일을 이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모아서 주셔서 서철이란 탈북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탈북자들 올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구출비가 필요하면 그 탈북자 가족 구출한 그 구출비가 필요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직접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도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 목사님인 손인식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알게 됐고 듣게 돼서 기도도 같이 이제 하고 말씀 이제 전달할 때 필요하면 저를 불러서 간증시켜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날도 자유북한 주간의 한 일정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중앙장로교에서 되게 커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중앙장로교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탈북자의 동생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저희가 구출을 해와야 되는데 구출하는 과정에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저희는 돈을 빨리 보내서 다른 데 팔려가기 전에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잘 알지. 목사님 만약 그 아무개랑 전화 통화를 해보시고 사실이면 그 친구 도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 알았어. 누군지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내가 도울 방법 생각을 보마. 그러고선 그날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그 간증 시간에 간증인 게 아니라 목사님 광고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오늘 헌금은 탈북자 조진희 씨를 통해서 탈북자 구출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2,800불인가 3,000불인가 지금 확실하게 영수증을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모금이 끝나서 목사님이 다 마치고 다 끝나고 저도 발란티어였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도우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 다 하고 갈 때 목사님이 봉투에다 줘서 주셨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주셨어요. 자, 헌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마영애 씨, 당신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있어서 헌금을 헝징탕징 본인이 사용을 못했다면 저한테도 헌금을 빼돌려서 쓴다라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댈 때 성경에서 어떻게 즉사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돈을 흥청만청 내가 썼다고 하면 저는 벼락 맞아 죽을 거고 즉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책임 묻지 말, 보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공고 드리고 싶고, 자,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셨는데 그때 당시 그 행사를 할 때 강사로 초청이 된 탈북자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고미옥 씨인가? 오순금 씨인가? 이름을 제가 헷갈리네요. 신문에는 고미옥, 오순금. 제 생각엔 오순금 씨예요. 오순금 씨가 강사였어요, 그날.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오순금 씨가 거기서 행사를 끝나고 갈 때 마영애 씨랑 연결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마영애 씨하고 같이 이제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내가 헌금을 이렇게 쓸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전해 들은 말이에요. 다른 탈북자 하는 얘기가 마영애 씨가 이분을 통해서 말이 있기 시작했고 말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박영철 씨한테 마영애 씨가 또 얘기를 할 때도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 고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뛰어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도와야 합니다 하면서 돈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저 앞에다가 콱 내려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탈북자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자, 후원금 받은 게 맞습니다. 편지 봉투에 수표를 넣어서 정중히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주셨고, 그 돈 전액이 그 탈북자 여동생 구출하는 데 사용이 됐고, 그거는 그 탈북자가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해서 확인된 부분이고, 선형식 목사님도 아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준다고 어느 만큼 모아야 자루에다 넣어서 메고 와서 그 앞에다 넣으면서 조진애한테 이걸 줘서 탈북자 구출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너무나 터전이 없는 말들이 이제 와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마영애 씨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제 말이 나온 지가 13년인가 14년도인가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이 말을 저는 듣고 살았으니 제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로 인한 평화가 없었으면 세상 사람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탈북자 분이. 그런데다가 마영애 씨가 만나서 4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막 얘기를 하고 그분을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마영애 씨랑 같이 기자회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마영애 씨 기사를 본인 기사 아니니까 잘 안 읽겠죠? 저도 며칠 전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어요. 자, 한국에서 온 탈북 여성 오순궁 고미옥 가명 씨는 10일 버지니아 에난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연대 조진애 대표가 탈북자가 아니고 조선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자, 이분들이 주장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를 했어요? 원하는 대로 DNA 검사를 해줬죠. 왜? DNA 검사가 처음에는 누가 DNA 검사라고 LA에 있는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저한테 DNA 검사라고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아니 탈북자 DNA는 동그랗고 한국인 DNA는 네모나고 중국인 DNA는 사각형입니까? DNA 검사를 어떻게 제가 조선족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한송화 씨의 친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송화 씨, 당신의 어머니는 마영애 씨의 사돈이 되는 아무개와 앞집 뒷집에서 산 사람이라서 어머니는 북한 사람이 맞는데 조진애 씨는 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DNA 검사를 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막 싸우다가 아 그래? 그러면 할 수 있겠네. 저는 그 사모님한테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제가 막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DNA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계신 윤여 목사님, 저희를 미국에 데려오신 분이죠.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할 일도 없다. 네가 조선족이면 어떻고, 한국 사람이면 어떻고, 탈북자면 어떻다니, 왜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런다니, 도대체 본인한테 뭔 해가 된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다 그래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지. 내가 300불 보낼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서 보여줘. 그러면 가만히 있겠지. 북한 인권을 위해 서로 외치는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다. 그러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불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있는 돈 합쳐가지고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마영애 씨와 잘 알고 계시는 한 기자님한테 공개를 이제 했어요. 그분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기자회견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DNA 검사를 해서 탈북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마영애 씨가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도 하면 안 되고 사과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자, 고미옥 씨는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 노동자구에서 조진희 씨의 어머니 한송화 씨와 10년간 한 동네에서 살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고 씨는 한송화 씨에게는 두 딸과 91년 수영 바다물에 바다물? 무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사인 것 같고요. 수영 바다물에 빠져 숨진 마다들 조정국 당시 6세 3명의 자녀만 있었다며 조진혜 씨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두리뭉실한 게 이분도 확실하게 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3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럼 자, 이게 죽은 때가 이분이 말이 91년도라고 지금 했잖아요. 두 딸과 91년 수영하다 물에 빠져 숨진 마다들 조정국 당시 90년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여동생이 91년생이고 그 당시 저희 동생은 저희 어머니 임신도 하지 않은 때라서 어머니랑 이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99년이었거나 90년이었거나 그 정도였어요. 자, 89년도였을 거야. 아마 그쯤 될 건데 자, 그럼 3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자, 그럼 저희 여동생 그 당시 태어나질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러면 골격 검사를 해볼까요? 미국은 발전돼서 골격 검사를 하면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요. 미국은 돈이 좀 들어가요. 그럼 마영애 씨가 내야겠죠? 궁금하십니까? 자, 그러면 동생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저는 87년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내였다는 거를 이분도 알고 있고 그러면 저까지 그때 당시 있었다는 게 확실한데 왜 저를 조선족이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고 씨는 또 한 씨가 중국에서 조선족과 재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진혜는 재혼한 남편의 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자, 항상 마영애 씨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 본인이 말대로 북한에서 간첩훈련을 받고 그런 이제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법의 망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저같이 유치원 졸업생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마영애 씨가 본인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직접적인 연결이 있고 이제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뒤에 숨어서 마영애 씨 사돈을 내세우고 감옥에 같이 있은 그분을 세대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럴듯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기사를 낸 거죠. 자, 그러면 재혼한 남편의 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들었다 아니면 보았다에 의해서 그는 재혼을 했고 재혼한 딸을 데리고 왔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이런 기사를 자꾸 이렇게 내다 보면 탈북자의 신용이 떨어집니다.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시면. 자, 증거 없이 재혼을 한 것으로 알고 어떻게 돼서 언제 재혼을 했고 딸이었는지를 아십니까? 봤습니까? 저희 어머니 한송아 어떻게 결혼했고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다니며 보셨어요? 간첩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알려지죠. 자,
끝났고 추송된다라고 끝냈고, 오순금 씨는 2005년 3월 더문국제변방소에서 조진해 씨와 같이 수용됐었던 적이 있다며, 나는 수용된 후 바로 북송된 데 비해 먼저 들어온 조진해는 그 후 6개월 동안 언성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조진해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에게 북송된 때가 언제였는지 묻더라며 죽음에서 빠져나온 때를 기억 못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는 간증을 했고,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1년 3개월 만에 북송이 됐습니다. 8월 달에 북송이 됐습니다. 라고 저는 항상 입을 떠들어 말을 했어요. 조진의 탈북 스토리 치면은 어디서든 튀어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이유는, 마영애 씨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이 마영애 씨와 친한 것 같죠. 근데 마영애 씨하고 얘기 끝나고 전화 끝나면 바로 전화해서 알려줍니다. 야, 오늘 마영애 씨 전화해서 이렇게 하더라. 야, 1시간 동안 전화기 잡고 있는데 전화기 뜨거워서 막 그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 너 좀 이거 어떻게 해봐. 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더라. 뭔데? 그랬더니 탈북자 아무개가 뭐 마영애 씨와 같이 있었고 거기서 말을 들었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에 나갔는데 이 여자가 이러이런 주장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전화했어요. 이분한테 알아보려고. 왜? 본인 말로 6개월 동안 북한 언성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몇 월 며칠 날에 이분이 북송됐는지,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날 북송됐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는 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고소장을 쓰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생각난 게, 그래, 같은 탈북자끼리 말 같지 않은 말 때문에 물고 뜯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탈북자 여성분이에요. 한국에 와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 그런 사람 상대로 내가 고소를 하거든 탈북자를 돕겠다고 막 나서서 이러는 사람이 과연 그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접었죠. 그리고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게 뭐 원수도 아니고 이런 것쯤이야. 여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접었어요. 자, 이 두 기사 내용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마영애 씨는 크게 뭔가 한 건을 한 것 같이 생각을 하시나 봐요. 자, 그 앞에 이제 보면 본보는 기자들이죠. 13일 조진해 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하는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라는 대답을 한 후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자, 이때 저는 간병인 회사 이제 그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서 이제 간병사님들 스케줄을 짜서 할머니 가족에 보내드리는 이 역할을 제가 했어야 됐고, 할머니 집에서 만약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가족들 만나야 되고, 또 병원 소셜 오피스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계속해서 딜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정부에서 홈케어로 떨어진다라는 승인이 나오면 저는 그걸 빨리 알아서 다른 회사에 연결이 되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우리 환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이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이 당시 일하느라고.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를, 아니 감옥에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혼한 분의 딸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디테일한 상황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기자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잊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기사가 나갔는데 이 기사가 먼저 나간 게 아니라 TV 방송국에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따졌죠. 조목조목. 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화를 저한테 그 기사는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뭐라고 했고 한두 시간을 거의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PD님들이랑 그 TV 방송국 분들이 회의하에 심을 내렸어요. 왜? 사실이 아니라라고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 기사는 없어졌지만 이게 다른 종이글에 나간 기사는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퍼나가서 지금까지도 기사가 되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밑에다가 이제 글 쓴 글들이에요. 그동안 조진해 씨는 탈북자들의 북송 반대를 위해 워싱턴 DC 소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탈북 고아와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통일 음악회와 자선 행사
들을 펼쳐온 터라 이들의 주장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지넷의 동생 조은혜 씨는 탈북자 동지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신분 세탁이란 말은 모 탈북자 입에서 벗어진 거짓 소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은혜 씨는 DNA 검사를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고 500달러나 되는 돈을 들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변호사가 받아 친자 확인을 했다며 거짓 정보를 계속 공유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송화 조진의 조훈의 모녀는 2008년 북경 소재 유엔 고동 판무관 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고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조진의 씨는 연방의회 등 다수 미정부 기관의 초청을 받아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자,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탈북자 돕는다고 인권 활동을 한다고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에 일을 하면 적어서 3,500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음악회를 한다고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하면 뭐 필요한 돈 다 쓰거나 얼마가 남죠? 행사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최고 많이 들어와니까 3,000불이나 될 거예요, 아마. 왜? 익스펜스를 다 떼고 나면. 그러면 한 번 행사를 매달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1년에 많아봤자 3-4번이에요. 그러면 1년에 3-4번 들어온 3,000불을 누구도 안 주고 누구도 모르게 내가 다 가르쳐서 가졌다고 해도 그걸로 생활할 수가 있나요? 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다고 하면 저는 미국 땅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쫙 했습니다. 제가 마영애 씨 남편분 말을 할 때 그분한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자, 당신이 원하면 내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한 텍스보고 증거로 다 내놓겠다. 텍스보고 결과에 안에서 나는 돈을 얼마 벌었고 세금을 얼마를 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다 내놓겠다. 그럼 당신도 내놓으셔. 내가 그랬어요. 마영애 씨, 당신 세금 보고 한 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저는 미국에 와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단체 일을 했지만 당신은 직업이 없이 살면서 음악회로 먹고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17년, 18년, 20년 거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식당을 열어서 운영한 게 몇 번 됩니까? 그 돈으로 먹고 산 게 얼마나 될까요? 20년 동안에 비교해 봤을 때. 미국 처음에 와서 계속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올 때 그럼 후원금 받았을 때 사람들한테 이 돈으로 나 먹고 삽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죠. 탈북자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모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 봤어요. 마영애 씨가 이거를 다 삼켰는지. 예?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마영애 씨가 이 돈을 갈취해서 자기 생활에 썼고 혼자만자 썼는지, 탈북자 구출을 위해 진짜 썼는지, 탈북자 정착을 위해 진짜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못 봤기 때문에. 단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저하고 마영애 씨가 싸우는 걸 아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 어디서 어떻게 후원을 받았는데 이 후원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까라라고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탈북자의 망신이고요.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나라 바나라 할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마영애 씨는 마영애 씨 주장대로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잘못함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헌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 헌금을 사용을 했던 그거에 대한 벌책은 하나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단 제가 당신을 지금 신고하고 고소를 한 이유는 당신이 저를 조선족이라는 거를 자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말을 내놓고 문자에 의해서 조진의 목을 비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 정부, 북한 괴뢰 도당이죠. 북한 괴뢰 도당들이 만들어낸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온 그 영상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당신을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할 때입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났어요. 저에 대해서 조진애를 우려먹은 지가. 87년생하고 62년생하고 가당치나 한 싸움입니까 이게? 참 저는 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외치고 열심히 일해도 모자란데 저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순대 장사 열심히 해서 먹고 사세요. 제가 언제 순대 장사 하지 말라고 했나요? 순대가 나쁘다고 비방을 했나요? 에? 마영애 씨가 간첩이라고 제가 떠들었습니까? 마영애 씨가 조선족이라고 제가 떠들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 불문,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를 해도 주의해야 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선교사라고 선교사 안수를 받은 지 엄청 오래되셨는데 마영애 씨는 그런 마영애 씨랑 지금 선교사 안수를 받은 지 2, 3년밖에 안 된 저랑 싸우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도 내 대라고 했는데 저희는 손가락을 이렇게 건드리기 전에 그 사람 가서 허비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변화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조용해야 되고 평화스러워야 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마영애 씨 당신이 가는 곳마다 기쁜가요? 평화스러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하셔서 막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을 그렇게 못되게 했으면 자신도 자식 있는 사람, 손녀까지 있으신 분이 자식을 그렇게 헐뜯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반대로 나서서 당신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손가락질하면서 허물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6명에서 다 굶어 죽고 살아남은 2딸입니다. 그 2딸을 조선족의 아이다, 친딸이 아니다, DNA 검사를 2번까지 하게 만들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2번째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근데 오늘 영상을 만든 건 당신이 저희 어머니를 전화를 해서 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본인이 알아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싸우던 좋았던 기뻤던 탈북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이모저모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상을 만드는 거 좋은 일만 만들지 말고 또 북한에서 있었던 아픈 얘기만 하지 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영상으로 담아서 많은 분들이 탈북자들 세계는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1, 2집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겠고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마잉애 씨를 헐뜯거나 그럴려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있은 사실 전체를 그냥 설명을 드려서 마영애 씨도 못했으면 자기 잘못을 몰랐으면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왜 일이 커지고 싸우게 됐는지를 그 문제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용기를 가지고 저한테 공개적인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사과는 마영애 씨가 제 앞에서 직접 하셨어요. 근데 그 증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부탁을 드렸죠. 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주시라고 얘기했죠. 왜? 여러 번에 거쳐서 마영애 씨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기자회견을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한 반박 기사를 저는 계속 써왔기 때문에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사과로 인해서 주변이 조용해질 거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손잡고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기다린다고 했고 근데 그 약속을 어기셨고 그 약속대로 가지 않고 화해를 하자고 찾아간 탈북자를 신고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만들었죠. 자, 이 문제는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다음 호에 얘기할 거니까. 자, 왜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차피 마영애 씨 때문에 조진해 하면 좋은 일 뭐 나쁜 일 별 욕을 다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한테 맞아 죽다 살아온 제가 굶어 안 죽고 총살 안 당하고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루머 때문에 제가 힘들고 사는 게 문제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단지 사실 있는 그대로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부디 마영애 씨 보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락 안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화해를 해서 김정은이 새끼 때려잡는 일에만 몰두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